안녕하세요. 오늘은 희곡 작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의 맨 끝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가의 지문의 맨 끝을 확인해 보니까 뭐인가요? 이강백의 이 들판에서라는 작품이 되겠네요. 자, 이강백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이분은요, 교과서에서 되게 좋아하는 희곡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북어대가리라든지 파수꾼이라든지 결혼이라는 작품을 종종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들판에서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중학교 2학년 예전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네요. 요즘에야 이제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국정교과서였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요. 형제가 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형제가 굉장히 우애가 좋았는데 얘네들을 이간질시키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이제 측량기사하고 조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에는요. 벽까지 세우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벽 사이에서요. 민들레꽃이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우라고 하고 여기 형이라고 할까요? 여기 아우, 여기 형이요. 그러면서 그 민들레꽃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죠. 다정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우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하고 측량기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형제는요. 남한하고 북한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서로 대립되어 있죠. 그리고 측량기사는요. 미국이나 소련 같은 외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민들레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평화롭게 살던 우리 민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벽을 허물고 우애를 회복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 단순한 희곡 같은데 그 안에 상징하는 바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 큰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만약에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 설명도 없이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배우지 않는 한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검정고시의 목적을 생각을 하신다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검정고시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쓸데없이 막 높여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붙이는 게 목적이에요. 오히려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아주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문제가 나와봤자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 아니면 여기 희곡이니까 희곡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상징하는 바를 알려고자 한다 그러면 설명을 보기에서 문제에서 거기 보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찾게 하는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문 안에 다 문제의 힌트가 있으니까요. 혹시나라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교과서가 워낙에 출판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들판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들어갈게요. 아우가 총을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들레 끝을 꺾어 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총하고 꽃의 이미지랑 굉장히 상반되는 이미지죠. 그쵸? 이 꽃을 보니 그 시절이 그립다. 형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정했던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예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벽 너머 저쪽에도 민들레꽃이 피어있겠지. 형이 얘기하고 있네요. 벽이 있고요. 지금 그들에게는 민들레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얘는 아우라고 쓸게요.
얘는 형이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아우가 얘기합니다. 형님이 보고 싶어. 동생이 얘기합니다. 동생 얼굴이 보고 싶구나. 형과 아우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죠. 그때 비가 왔는데 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에서 뭐예요? 햇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나요? 형,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저 벽 너머로 전하지? 아우, 비가 그치고 산들바람이 부는군. 형, 저 벽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가만히 있어봐. 민들레꽃을 씨를 맺으면 어떻게 되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잖아. 여러분 민들레꽃 보면 하얗게 돼서 마치 송 같아 보여가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아우 햇빛이 비치니까 샛노란 민들레꽃이 더 예쁘게 보여. 형, 이 꽃을 꺾어서 벽 너머저로 던져줘야지. 동생이 이 민들레꽃을 보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네, 이 민들레꽃이 지금 형과 아우의 마음에 서로 거기 갈등이 있었던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네요. 아우, 형님에게 이 꽃을 드리겠어. 벽 너머의 형님이 이 꽃을 받으면 동생인 나를 생각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야. 무대 조명. 무대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 대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예요? 동작이나 행동을 말하는 지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막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막가장으로 이루어진 무엇을 말합니까? 희곡이죠. 왜요? 희곡의 구성 요소에는 뭐뭐 있습니까? 네, 말하는 대사, 그 다음에 동작이나 표정 같은 거를 지시하는 지시문, 그 다음에 무대 장치 얘기하는 해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희곡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를 보겠습니다. 문화작품의 감상이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문화작품 일기에서는 작품의 기본 내용이나 줄거리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문화작품에서 글쓴이는 돌려 말하기나 생략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므로 읽는 이는 글쓴이가 사용하는 돌려 말하기를 먼저 이해하고 글쓴이가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쵸? 글쓴이의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그쵸?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화작품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어에서 주제가 중요하죠? 주제파. 이게 바로 의도잖아요. 글쓴이의 의도. 생활의 적용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서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깊고 넓은 이해의 한 모습이다. 깊고 넓은 이해에 대해서 이 말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앞뒤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색깔을 좀 바꾸고요. 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와 같은 글 뭐예요? 희곡이라고 그랬죠. 희곡은 막가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무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뭐죠? 노랑 해전을 거기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과 수많은 우리나라 해군들 그 다음에 거기 뭐죠? 그 외병들까지 다 거기에 다 무대에 올릴 수 있나요? 거북선까지 올릴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겠죠. 받지 않는다 틀렸죠.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야 되니까요. 무대상에는 목적으로 한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대사지심은 아까 여기에서 플러스 해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에서 형제간의 하의를 상징하는 소재는 아까 뭐였어요? 민들레꽃이었잖아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역, 총, 니은, 구름, 디귿, 벽. 여기 있네요. 민들레꽃.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요. 민들레꽃이라는 작품이 민들레꽃이 소재로 나오면요. 그게 주제하고 연결될 확률이 거의 8, 90%가 넘어요.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이 나온다 하면 민들레꽃이라도 좀 찍으세요. 그 다음에 16번.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정 모르실 때 하는 방법이에요. 가를 가의 방법으로 감상한 내용이라 라고 했겠습니다. 가는 뭐예요? 희곡을 얘기하고요. 희곡
등판 해설을 얘기하고요. 가해 작품은 뭐예요? 깊고 넓은 이해라고 이해했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깊고 넓은 이해는요. 작가의 의도를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에 적용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생활에 적용. 그것은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과 관련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신입번 같은 문제는요. 당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고 들판 해설을 가지고 한번 문제 기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